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 할 것이라는 것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섬을 봉쇄한다는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완을 봉쇄한다는 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작전인 것을 뜻하는 거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개입이죠. 예상되는 것은 중국이 를 종용해서 무력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예상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중국에 관계된 일들을 해설해 드리고 있는 이철입니다. 우선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 할 것이라는 것은 1999년 말에 중국의 정부의 고관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21세기 100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만을 합병해서 조국 통일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2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중간중간에 관계된 여러 시그널들이 있었습니다. 딜리트 A 플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 산업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미국 기술 없애는 계획이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복사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눈으로만 보고 금고에 넣어 보관한다는 그런 계획의 존재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중국이 조국 통일 과업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시기가 2027년인가?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가장 바람직한 그 시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늦은 시나리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때까지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시간이 아마도 2040년인가 그랬습니다. 시진핑 주석 본인이 2027년까지 대만 통일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달라고 인민해방군에게 지시도 내렸었고,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주석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그 과업을 달성하려 한다는 전제로 생각해 보면 대체로 2030년 아무리 늦어도 2035년에는 중국의 그 100년 목표 현대화 강국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28년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29년 1년 만에 완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므로 가장 유력한 시간은 2027년이라고 본 것이죠. 또 미 국방부와 미국의 인도퍼시픽 사령부에서도 2027년이 가장 유력하다는 견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2027년, 늦어도 2028년이 가장 유력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침공의 계기는 필요 없습니다. 언제 감행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고요. 타이완 섬을 봉쇄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완을 봉쇄한다는 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작전인 것을 뜻하는 거고,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군대의 개입을 피할 수 없겠죠. 중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육군을 상륙시키는 겁니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인민해방군이 대만 섬 상륙에 성공하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때는 누가 와서 도와줄 수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주도적이에요. 중국은 대만 공격을 강습전의 형태로 갑자기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교두보가 확보까지를 도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두보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 대만이 가지고 있는 군사 설비 무기들이 다 취약해요. 사람도 얼마 없고요. 중국은 대만이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의 소모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총알이 없고 무기가 없으면 못 싸우겠죠? 근데 중국 쪽은 100만이 사망하면 200만 보내고 200만이 죽으면 500만 보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만 혼자서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남의 나라 전쟁에 목숨을 걸고 중국과 물량전으로 소모전으로 싸우며 버틸 수 있는 나라 과연 있을까요? 대만의 군사력을 가지고 중국의 군대에 저항한다? 그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그동안 대만의 군사체제는 전문 하사관 위주의 전문 군인 위주의 방어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력의 수도 적고 최근에 와서 미국이 찔끔찔끔 탱크 몇 대 팔고 비행기 몇 대 판 거지 어느 나라도 대만에 무기를 공급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압력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대만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탱크는 2차 대전 때 쓰던 샤먼 탱크를 지금까지 쓰고 있고 최근에 에이브럼 탱크가 몇 대 도착한 정도예요. 물론 대만도 군사적 불균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대칭 무기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가장 노력한 것이 미사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력한 것이 드론입니다. 그러나 대만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가지고 수십만 인민해방군의 상륙을 막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대만과의 사이에 있는
그 130km 정도 되는 해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넘어가고 교두보를 확보하느냐라는 것이 될 텐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개입이죠. 미국의 군사력이 어디서부터 투사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주한미군이 출동할 거고요. 그리고 주일미군이 출동할 거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필리핀, 괌에서도 출격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세력이 대만까지 오는 이 과정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이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종용해서 한반도에 상당한 규모의 무력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예상이고, 똑같이 주일 미군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함께 어떤 군사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해서 주일 미군이 대만 지역으로 그 무력의 중심을 옮기는 이런 일이 어렵도록 할 것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건 바로 꼼짝없이 한국이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과 미국 간에 완전한 디커플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비행기 보내서 폭탄 투여하는 사이에 거래는 거래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마켓이 딱 나뉘게 됩니다. 미국 편에 줄 서는 나라, 중국 편에 줄 서는 나라, 양다리에 걸치는 나라.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편안한 나라는 남한테 아쉬운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고 이런 나라. 근데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아와야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이제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겠죠? 기존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공급망이 무너지고 물건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가격은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뭔가를 가져와야만 살 수 있는 데다가 뭘 팔아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데미지를 심각하게 입을 것은 양쪽 모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국가인데, 그 중에서도 전쟁 지역과 관계가 가장 깊은 나라가 가장 데미지가 크겠죠. 미국의 싱크탱크 같은 데에서 이제 소위 워게임을 여러 번 했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CSIS에서 수행한 그 워게임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수십 개 시나리오를 놓고 이제 그 워게임을 합니다. 처음에 워게임을 설계할 때 한국이라는 요소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일 미군이 있는 데는 중국이 대량으로 미사일을 막 쏟아붓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워게임에는 주한 미군의 경우에는 안 할까요? 대만에서 사태가 일어나면 주한미군은 이미 당일 참전한다고 그 얘기를 했고, 주한미국 사령관은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날까요? 대다수 한국인들이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들 다들 태어나시지? 라고 말이죠. 미국의 군사 전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일단 미국은 앞으로 그 해외에 발생하는 군사 분규에 자국의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무기를 주든가 무기를 팔든가 이렇게 한다고 했고, 당사자가 피 흘리고 싸워라. 만일에 그 군사력이 모자라다면 누군가 가서 피 흘리며 싸워야 된다면 동맹이 싸워라. 그러면 일본 자위대의 경우에는 해군이나 공군은 그런 대로 규모가 되지만 육군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똑같은 무기 체제로, 똑같은 군사 체제로 수십 년간 군사 훈련을 해온 군대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활용하고 싶겠죠? 게다가 군사 작전권도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주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군사 협정에 의해서 한국은 자동으로 참전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은 태도를 분명히 했어요. 미국 형님이 꼭 나가서 막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왜냐하면 대만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딱 일본하고 영토를 마주대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런 상황 절대 보고 싶지 않죠. 게다가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싶으니 미국 형님이 나가서 싸울 때 같이 껴서 싸우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고, 미국이 이기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둘째로, 유럽에서 영국이 하는 역할을 아시아에선 일본이 자기가 하겠다.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는 것인데, 러시아와 중국은 암묵적 합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서방 세계의 무력과 탄약을 잘 소모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만일 양안전쟁을 일으켜서 미국과 막 치고받고 일본하고 싸우면 러시아는 편안한 그런 상황이 되죠. 중국이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뒤에서 수발을 들 거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으면 또 중국이 나름대로 수발을 들어주고, 이런 협력관계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99년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만일에 대만을 점령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그런 예측이 중국 공산당 내에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 기술 제재 뭐 이런 것을 할 거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런 제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 같으냐, 그 중국 내 지도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참모들의 분석 의견은 아마도 70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 박수갈채가 펼쳐져 나왔다고 합니다. 70년 정도 제재받는 거라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해요.